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길 더뉴에버 학원의 알차고 간략한 뉴스 알간모르간 7월 첫 번째 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2022년도 반절이 지나갔고요. 네,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될 건데 저희도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1분기가 조금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서 2분기, 그러니까 2학기 어떻게 준비를 할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신문 기사를 모처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꼭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해서 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일보 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일보 신문은 제가 처음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교육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는데 사회면에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네. 근데 교육에 좀 관련된 이야기를 덤으로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제목이 좀 기분 나쁩니다. 네, 메타버스 파고든 성범죄 13세 여학생 가장해서 그러니까 13세 여학생으로 가장을 해서 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라는 제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워딩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름을 워딩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막 뭐랄까요? 뭔가 막 대단해 보이고 저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대체제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뭐 3D로 할 거냐, 2D로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뭐 디자인을 많이 넣을 거냐, 아이템을 교환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종류를 조금 가르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네, 근데 뭔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뭔가 막 대단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실상 현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거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제페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페토라고 하면 일단은 저기에 관련된 만약에 저걸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저거를 학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가 학습을 한 다음에 수요자에게 그 학습을 또 시킬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다른 또 뭐랄까요? 다른 종류의 메타버스가 또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절로 갈아타게 되고 뭔가 이렇게 정착하는 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줌은 그래도 좀 전국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좋아요. 좋기는 한데 막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시면은 A 씨는 딸의 스마트폰에서 딸이 직접 찍은 뭐 본인의 그런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A 씨의 딸은 메타버스 앱 제페토에서 만난 한 캐릭터가 아이템을 사줄 테니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나무라는 A 씨에게 딸은 얼굴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10대가 이러한 게임은 아니죠. 그렇죠? 뭐 소셜 미디어처럼 이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은 그 피해도 10대가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뭐 이제 구석에서 뽀뽀나 하자 막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 건데 참 읽기만 해도 막 기분 나쁘죠, 그렇죠? 네, 뭐 자신은 오빠라고 오빠는 무슨 읽기 싫으네요, 갑자기. 오, 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자주스쿨의 이석원 대표라는 분이 중고등학생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런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툴을 통해서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를 이걸로 많이 충족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러한 거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해결책을 하나 조금 제시를 해 준 게 이게 뭐 해결책은 아닌데 리터러시와 성교육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성메타인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뭐 법을 만들 거고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법을 만들어서 이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전부 다 녹화를 해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뭐랄까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짜증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제페토가 됐든 그다음에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 그런 종류들의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어 네, 그러한 뭐 게임도 비슷하고 어쨌든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로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안에서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성범죄도 일어나고 뭐 사기도 일어나고 이 안에서도 왕따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이거 사진을 보기 싫다. 네, 어디를, 여기를 펴놓을게요, 그냥. 네, 그냥 공유 화면을 끄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이라는 존재가 어쨌든 최종 목적은 여기 오는 이유는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하고 성적을 오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어머님들과 그 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공부만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성적만 올리게끔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유는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불안한 학생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안정시키기도 해야 하고 동기부여도 해주어야 하고 습관도 잡아주어야 하고 학생들의 그런 개개인의 생활도 맞춰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런 거는 어렵지가 않은 일들인데 그렇게 맞춰주는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점 더 학원 입장으로서는 좀 네,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푸념을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우리 아이들 네,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최대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푸념하다 보니까 오늘 그 말을 해야 될 그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니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때리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당연히 간간히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좀 놀라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한 3개월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피해를 주냐면요. 가해자, 뭐 가해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가해 학생이 어떻게 피해자 학생에게 가해를 하냐면 게임 같은 거를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본인의 아이디로 그 학생이 로그인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아이템을 다 사요.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리고 다시 로그아웃하게 하게 만들어서 내 걸로 들어가서 다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피해 학생의 어머님은 혹은 아버님은 이걸 아냐? 몰라요. 왜냐면 너 뭐야? 그러면 게임하다 그래서 그냥 혼나는 거거든요. 너 이 자식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못하죠. 네, 그냥 우리 아이가 그랬었나 보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고요. 근데 물론 안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특별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죠? 어른들이 이런 일들이 2022년도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렇죠?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어쨌든 자 게임을 통한 괴롭힘을 하나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은따라고 하죠, 그죠? 왕따도 있고 은따가 있는데 왕따보다는 은따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네, 은근히 따돌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남자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 학교가 되게 많은데 남자들 학교도 좀 있어요. 네.
남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은따 왕따라기보다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이 남자들도 꽤 많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왜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하지? 열받게. 나는 못하겠어. 학교라는 것을 못 다니겠어. 이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고요.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은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A라는 학생이라고 할게요. A라는 학생이 뭐 반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입장을 하면은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런갑다 했는데 한 두 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은따인가? 이러면서 이제 막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뭐냐면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속상해 하다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이야기도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원장님 저 뭐 자퇴하고 싶어요. 이유는 뭔데요? 근데 저한테 찾아오는 이유는 이제 입학 그 입시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뭐 대학교를 갈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려고 오는 건데 마음이 되게 아프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 알아? 이랬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센터에도 한번 소개해줘서 막 가서 막 치료도 받고 부모님 몰래 나중에는 말씀은 드렸는데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이.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보는 모습과 학교나 학원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완전 다른 애들도 꽤 많아요. 네, 꽤 많지는 않고 1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네. 그래서 집에서와 학교에서 행동이 완전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자꾸 굉장히라 그러지? 조금씩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엄청나게 놀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도 이러한 모습을 집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왜? 다르니까. 엄마가 들으면 혹은 아버지가 들으면은 놀랄 거니까.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이 조금은 밖에서는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조금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고등학생이 그래요. 고등학생이. 중학교는 좀 네, 일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좀 덜 컸고 그래서 그러합니다. 되게 놀라셨죠? 네, 놀라신 부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영상을 오래 찍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그 학생에게 조금 믿음이 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것도 당연히 어머님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이지만 지금 당시는 조금 막 그렇잖아요. 사춘기도 있고 막 엄마한테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엄마 하면 혼내기만 하고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해주고 똑같은 말을 해도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원장님이 얘기하면 듣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학생한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다 모르겠고 딱 두 개만 기억하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너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한테 그리고 원장님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워요. 그쵸? 뭐 피울 수도 있겠죠.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거를 엄마나 저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닌 건 거예요. 네가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네.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니까. 네. 그러면 또 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혼은 나겠죠. 야, 너 무슨 저기 시험 기간인데 무슨 봉사활동이야 라고 혼은 날 수 있지만 엄마나 원장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엄마나
나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키라고 하거든요. 네,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친구에게 다가가는지 몰라 하는 학생도, 그 how to, 그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심각하죠. 네. 근데 그래요. 예전이랑 많이 다릅니다. 요즘 학생들의 이런 컨디션들이. 어쨌든 내가 이 학생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이 아이랑 친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욕을 좀 섞어가면서 친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학생인데 내 의도는 친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욕을 섞어서 했단 말이에요.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냐 이거죠. 아니면은 친하고 싶어서 야 하고 때린 건 거예요. 네. 그럼 내 의도는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지만 얘는 어떻게 느낄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맞아서 싫지는 않을까? 욕을 들어서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거를 고민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상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뭐 이거를 매번 적용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사건들, 내가 저러한 행동을 할까 말까라는 게 고민이 들었을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을 해보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해. 그리고 그게 상대방에게 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면 해.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예시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원장님 이런데 제가 뭐 잘한 행동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학생과 함께 판가름하곤 합니다. 네. 와, 오늘 좀 영상 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네, 짧아도 안 보시는데 길어서 더 안 보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주저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밴드에 썼던 이야기인데, 네, 사교육이잖아요. 저희가 사교육이니까 그런 그 개인 사자잖아요. 사사로울 사에서 개인이 하는 교육인데, 네, 그 사교육이 생각하는 그런 사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승사라는 한문을 써서 스승이 하는 그런 사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멋있게 라임을 맞추어서 쇼미더머니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래서 좀 더 학생들에게 옳은 방향으로 저희 학원 슬로건처럼 초중고와 대학 사이에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더뉴에버 학원의 알차고 간략한 뉴스 알간모르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